24년도 말에는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터졌었는데 25년도 4월 달에는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코로나 사태, 2020년도의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월과 5월 달에는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배당주 섹터에서 플러스 고배당주의 비중이 또 굉장히 높아졌었고, 한때 4월에는 13,500원까지 플러스 고배당주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플러스 고배당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와 미국 S&P는 5천선을 깨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S&P 500은 이제 5천을 깼다가 다시 거의 6천까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13,500원 정도까지를 터치했다가 급격한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1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 2년 전 정도에 저의 한국 배당주 섹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이벤트 이후로 25년도 4월 달에는 플러스 고배당주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또다시 하면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는데, 뭐 플러스 고배당주가 3년간의 시간 배열에서 보더라도 13,500원을 찍은 것이 굉장히 큰 이벤트처럼 보여졌지만, 주가는 늘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시간 배열상에서의 그래프는 뭐 거의 체감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단기간에 4월달과 5월달 만에 이제 16,200원 3년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너도 나도 이제 관심을 플러스 고배당주의 월 배당금이 이제 16%가 인상 지급될 예정인데,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주가가 오를 때에는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판매해 놓고, 그리고 이게 영원히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대상은 이제까지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플러스 고배당주나 그 어떤 대상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가격까지 정확하게 오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이 충분히 저의 기준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될 때는 분할 매도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늘 이상한, 작년 4분기에는 돌이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슈들인데 한국 뭐 계엄령도 그렇고, 올해 이제 4월에 터진 트럼프의 무역 전쟁 수치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저게 말이 되는 거였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공포를 느끼는 위기장들이 반복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기준에서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할 때에는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도의 영향으로 해서 한국 배당주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4월달 대비 낮아지는 형태가 되었고, 현금이 1% 정도 늘어났고, 리츠 부분에 어느 정도는 다시 추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성과를 정리해보니 9.2% 수익률로 연한산으로는 전체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2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형태로 24년도 4분기에 한국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V자 반등이 굉장히 25년도 1, 2월까지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25년도 4월 달에 미국 트럼프 무역 전쟁 때 제가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던 부분이 V자 반등을 보여준 영향으로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기반의 연한산 수익률이 평균 대비 약 2배 정도 높아진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는 주식 부분 약 75%와 25% 정도가 안전자산, 현금 9%와 채권 12%, 그리고 금과 은을 합쳤을 때 6% 정도 비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제 확정된 수익 합계는 약 2,1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상반기에 목표 수익률을 거의 달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투자 영역에서는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24년도에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시즌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하면서 연평균적으로는 24년도에는 8, 9%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저 역시 어느 정도 욕심이 생기는 타이밍에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일정 정해준 기준치마다 뭐 16,000원과 16,200원, 16,500원과 17,000원 정도 라인까지를 일단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서 주가가 더 오른다면은 추가 분할 매도로 지분량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또 여유 있게 기다리다 보면은 5%에서 10% 정도 되는 조정장은 이렇게 3년 주기에서도 정말 무수히도 많게 이런 이벤트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또 싸게 지분을 재매입하는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츠 부분은 뭐 1년간이나 3년간의 그래프에서도 뚜렷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S&P나 코스피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9% 수준의 고배당률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나 플러스 고배당주가 강한 V자 반등을 보여준 데 비해서 리츠는 아직도 주가는 뭐 하락 수준도 이제 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었으나 상승하는 V자 반등의 힘도 아직까지는 탄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리츠들은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미국 대비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는 한 상태이고 2.75%에서 5월달 이제 말 다음 주에 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국내 금리 환경은 점진적으로 인하 중이나 그럼에도 과거에 정말 낮은 금리 대비 아직까지는 크게 낮아진 건 아닌 특성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분 외에도 실제로 리츠 사들의 실적 개선까지는 뭐 몇 달 만에 이게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가 더 적극적으로 내려간 한 6개월, 1년 혹은 2년 정도 후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규모가 국내에서 좀 크고 인지도가 높으며 신용도가 높은 맥쿼리 인프라나 SK 리츠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아직 평균 대출 금리가 약 4.5%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이게 조금씩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노력과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변동금리 상품이라든지 리츠사들에서도 이 리츠사들의 경우에는 대출이 필연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는 산업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출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IR 자료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실적 개선까지는 향후 한 1년에서 3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츠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는 규모가 작은 리츠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아직도 5% 이상의 고금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